우리 피부 세포의 주기를 수면 패턴 이런 거랑 잘 맞춰야 되는데 만약에 이 피부 세포의 일주기 변동이 깨져버린다. DNA 손상이 영구적으로 남게 되고 피부 암, 세포 시계에 문제가 생기면 이런 위험성이 있구나까지 알아봤는데 생체 시계를 건강하게 유지를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토피 피부염은 왜 이상하게 밤에 유독 가려울까? 아, 맞아. 모기 물린 진짜. 자리, 뭐 두드러기 다. 제가 얼마 전에 전신 두드러기로 엄청 고생했을 때도 진짜 낮에는 약 먹으면 괜찮은데 밤에 다 나타나고 밤에 가려워가지고 꼭 아침에 일어나서 슬기쌤한테 사진을 찍어 맞아요. 보냈거든요. 이런 부분이 뭔가 피부에서도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메커니즘이 있는 게 아닌가, 이게 이제 피부과 의사로서 되게 궁금했는데 최근에 요 프로그램에 그 수리과학과 교수님이 생체 시계를 연구한다고 해서 연구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유퀴즈 프로그램을 본 다음에 피부 생체 시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알아보고 우리 스나형 구독자분들께도 이 내용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피부 생체 시계와 피부 건강, 피부 노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체 시계라는 게 우리 몸 전반적인 세포들을 아마 다 관리를 할 것 같은데 생체 시계에 대해서 한번 지혜쌤이 설명을 해주실까요? 생체 시계는 저희가 보는 시계와 마찬가지로 24시간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우리 세포 전반을 관장하는 우리 몸의 시계예요. 근데 얘가 어디에 위치를 해 있냐면 시교차 상핵이라고 하는 수프라 키아즈마틱 뉴클레우스라고 하는 뇌 부위에서 관장을 하거든요. 빛이라든가 우리의 체온 그리고 먹는 음식에 따라서 일주기 변동이 있는 거예요. 그 변동에 따라서 DNA 복구를 하기도 하고 세포 재생을 하기도 하고 하는 건데 밤중에는 DNA 복구와 세포 재생을 관장을 하고요. 낮 주기 동안에는 우리가 이제 외부 자극, 특히 자외선 자극으로부터 우리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4시간을 기준으로 낮과 밤에 따라서 하는 일이 바뀌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이게 세포들이 알아서 그러면 지금 저녁 6시군.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외부 시계를 보고 결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게 세포 수준에서 아침인지 밤인지를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이게 되게 궁금해서 저도 공부를 해봤는데요. 우리 그 세포 속에 있는 그 시계 DNA를 발현을 하는 비말원과 클락이라고 하는 전사인자들이 있어요. 뭐 얘네들이 결합을 해서 DNA를 쭉 읽으면 피리오드라고 하는 그 단백질 물질과 크립토크롬이라고 하는 단백질 물질이 형성이 되면서 지금 시간대가 바뀌었구나 라는 거를 인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 생성된 크립토크롬과 피리오드가 다시 DNA 읽는 과정에 영향을 미쳐서 지금 이제 시간이 다 됐어, 이제 그만 만들어도 돼 라는 또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세포 자체에서 알아서 이 사이클이 돌아가고 있다. 신기해요. 똑똑해. 똑똑해요. 이 신기한 과정이 세포에서 우리가 시간을 알려주지 않아도 자동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일어나는 과정을 통해서 피부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게 되나요? 아까 지혜쌤이 얘기한 것처럼 이 낮과 밤에 피부 세포에서 하는 일이 달라요. 낮에는 주로 경계태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외선이나 외부 물질의 공격이 많이 들어오는 시간대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의한 데미지를 방어하는 데에 세포가 에너지를 더 많이 쓰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낮 동안 방어를 했으면 밤 동안 재정비를 들어가야 되잖아요. 손상된 DNA도 다시 복구를 하고 문제가 돼 있던 부분들을 다시 재생을 시키는 역할. 그래서 세포 재생은 이제 밤에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포 재생을 하는 것 때문에 간지러운 게 밤에 생기는 거예요? 이 가려움증의 원인이 이제 세포 재생이 딱 뭐 가려움증을 유발한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되면서 세포들이 이제 노폐물 같은 거를 빨리빨리 배출을 하고 이제 재생시키려면 막 청소작용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이제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에는 뭐 땀샘이라든가 노폐물 분비가 활성화가 되면서 저녁 때 가려움증이 더 심해질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우리 피부 세포의 주기를 우리가 이제 하루 동안 자고 일어나고 생활하고 수면 패턴 이런 거랑 잘 맞춰야 되는데 만약에 이 피부 세포의 일주기 변동이 깨져버린다. 그러면 이제 다양한 피부 질환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건선이라든가 아토피 피부염 이런 것들이 세포 일주기 변동하고 많은 연관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밤에 우리가 이제 복구에 들어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 복구가 잘 안 되면 DNA 손상이 영구적으로 남게 되고 그 경우에는 이제 악성 흑색종이나 이런 종류의 피부암 피부암 발생과도 이 세포 일주기 생체 시계가 연동이 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포 노화 같은 경우에도 낮 동안의 그 광노화, 햇빛에 의한 노화가 데미지가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이 광노화를 잘 예방을 하려면 세포 상태가 건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밤 동안의 재생 과정을 잘 거쳐야 또 낮 동안에도 자외선 데미지로부터 세포를 보호할 수 있다. 그래서 노화적인 측면에서도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생체 시계, 세포 시계에 문제가 생기면 이런 위험성이 있구나까지 알아봤는데 생체 시계를 건강하게 유지를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듣고 나면 되게 상식적인 얘기인데요. 우선은 수면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생체 시계의 리듬을 관장하는 게 빛의 자극도 이제 영향을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밤이 되면 자줘야 해요. 10시부터 2시까지 이게 우리가 복구하는 거에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대에 수면을 취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외선 차단을 잘해주는 거. 자외선으로부터 방어하는 그 시간대에 우리도 같이 힘을 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시간에 맞는 스킨케어를 해주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밤 동안에는 우리가 DNA 복구와 세포 재생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세포 재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스킨케어 제품을 같이 써주시는 게 도움이 되고 낮 동안에는 스킨케어 중에 가장 중요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시면서 보습력을 이제 올려줄 수 있는 제품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같은 경우는 규칙적이고 알맞은 식사, 영양이 잡힌 좋은 식단으로 이제 우리의 몸에서 세포 재생을 도와주거나 방어력을 키워주거나 하는 세포막을 튼튼하게 해줄 수 있는 건강한 식사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 진짜 아기 잘 때 같이 잠드는 날 드물게 있는데 진짜 많이 자잖아요? 그러면 피부 되게 예약? 좋아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피부에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연구하러 가볼게요. 스킨나이 연구소 다음에 또 만나요.